해보시오. 요즘 이제 작용 누구까지 했지? (22페이지) 작용 누구까지 했지? 이거 안 돼 있노? 이씨, 이거 표시해놓고 왜 안 했노? 내 저쪽으로 그랬잖아. A, B, C, D 애들 뭐? 와, 정리했나? 지훈이는 작용루에 내 그 기억 니은들 걔들 A, B, C, D 뭔지 적어오라 했잖아. 적어왔나? 서희는 했어? 유진이 했나? 일단 답을 확인해보니 나쁜 놈들. 와 씨. 자, A 위에다 적어. A는 파수어. 물을 흘려내린 데다. B는 A에서 내려온 물을 받는 곳이지. B가 수수어. C는 물시계하고 15장치 연결해주는 부분이라서 방목에 해당한다. 방목. C가 방목이고, D가 뭐에 해당? 15장치에 해당한다. 그 인형 있지?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뭔지 부품을 정리해야 돼. 항상 A, B, C, D 목록을 먼저 확인한다. 하기 전에 자, 이거 볼까? 노트에 바로 적어라. 야, 이 철자 맞나? 너 이거는 외국어 없어서 모르는 거다. 철자 맞나? 철자 맞나? 비문학 지문 그 독해 정리한 거 거다가 해놔라. 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 과정을 파악한다. 저렇게 순서를 파악한단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 기술은 방금 우리 봤던 15장치 관계한 그 작용루의 부품들 있지. 부품들의 기능을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림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정리를 해라. 읽으면서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 3월 23일 날 첫 모의고사 친다. 3월 23일 날. 한 달 정도 남았지. 너는 딱 한 달 남았네. 그 학원 밴드가 있거든. 네이버에 네이버 밴드 있으니까 그 뿌린 걸 보고 치면 검색되니까 오늘 그 쌤이 주는 자료를 너가 뭐 개인적으로 다 내가 따로따로 주고 이렇게 불편해서 그냥 거다가 자료 같은 거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 거기서 다운받거나 그걸로 확인해 보면 돼. 아니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쌤 이거 좀 올려주세요. 그 글을 써놓으면 쌤이 또 자료 올려줄 테니까. 너 학교마다 책이 다르니까 뭐가 필요한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지?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거 다 요청을 하시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 주에 가입해라. 누구 빼고 다 가입돼 있다. 저번 주에 얘기했나 깜빡했비갖고 가입해래. 지금 폰 꺼내. 지금 해. 지금 가입해 바로. 내가 수락 해줄게. 내가 수락해야지 가입이 된다. 깔아야죠. 깔아야겠죠. 안 깔린다 밴드. 네. 너는 요새 뭐 하는 거야? 밴드 같은 거 안 하고. 다 뭐 SNS 그런 거 많아. 정민이는 가입돼 있나? 저 배틀에 갔어요. 배틀에 나갔어. 집에서 해래. 다 밴드를 새로 깔아.
너 학원에 와이파이 되는 거는 아나? 모르나? 와이파이 주소를 QR코드를 좀 붙여놓을까? 인쇄를 해서. 또 하지. 몰라. 알아보고. 시원이 폰 안 해주신다더라. 네? 폰 안 해준다더라. 아 계약하면 좀 잘해주시는데 계약하면 왜 지금 니 안 불편하나? 지금은 탭 사용하고 아, 탭으로. 너 뭐 하는데? 빨리 해. 가입했나? 네, 신청. 신청했어. 미안한데. 뭐라 쳐요? 뿌린 걸 보고 치라고. 뭐라 치겠노? 유진아 됐다. 저거 진짜 진행했다고. 한비. 지훈이. 서진은 보고 있어. 아직 하고 있나? 서진은 서진이 됐고. 서진 됐어? 이런 걸 내가 강제로 해야 되고 씨. 저거 필요해 이 새끼 왜? 아니, 수학 학원에 어. 중1 때 가입된 게 있더라고. 아, 한 번도 안 들어갔네. 아이고, 씨. 서희야 됐나? 가입이 안 된다고? 뭐 수배자가 왜 가입이 안 돼요? 난 지금 안 되면 난 집에 가서 해라. 이제 내가 누구 그리고 별명 이런 거 올리면 내가 가입 수록 못 한다 누군지를 모르잖아. 내가 별명을 올리지 말고 요즘 밴드에도 이상한 글 올리는 놈들이 있더라고. 괜히 가입해갖고 막 이상한 스팸 문자 보내서 하고. 자 오늘은 사례 적용이랑 그 반론 문제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 때 푸는 방법 가르칠 테니까 잘 정리해놨다가 써먹을 수 있도록 3월 24일 3일날 시험 칠 때. 그리고 밴드에다가 쌤이 올해 모의고사 일정표도 같이 올려놨거든. 몇 월 며칠날 모의고사 내신에는 안 들어가는데 담임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얘는 수능형 인간이다 아니면 내신충이다 이런 게 점검을 하는 거야. 그거 갖고 담임쌤은 너 그 성적표 다 갖고 있다.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표도 다 확인하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도록. 그리고 잘 부탁하건데 국어가 1교시잖아. 1교시부터 주무시면 안 되겠지. 수학 시간에 자는 건 나도 나는 모르겠는데 점심 먹고 피곤하니까 영어 시간에 자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1교시는 자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하시도록. 성적표 다 거둘 거다. 모고 성적표 나온단 말이야. 너 전국 몇 %지 나온다. 본인이. 그러면 너 갈 대학이 눈에 보일까 이가. 내가 전국 몇 %면 어느 대학을 간다. 이거 표가 나올 거 아니야. 성적표 안 내는 놈들은 내가 입시 상담 안 해줄 거야. 성적표 다 제출해야 돼. 사진 찍어도 되니까 꼭 제출하시도록 나중에. 아니 내가 그걸 뭐 개인정보를 어디다 퍼뜨리겠나. 그냥 내만 볼 거야. 내만 보고. 뭐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몇 번에서 몇 번을 막 많이 틀렸으면 너가 이게 안 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또 채워야지. 다음 시험치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빵점 맞아도 되니까. 그 국어를 빵점 맞으면 그 인간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닌 거지, 그지?
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등급이 낮아도 상관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근데 이 3월 모고는 보통 한 85점 정도 받으면 1등급 받더라. 아들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내신 안 되니까 대충 하고 자 아이들이. 읽으실 때 좀 목숨 걸고 좀 해봐. 그리고 지금 노트 정리한 거는 3월 입사를 모고 전까지 복습 계속 해라. 매일 노트 정리한 계속 복습해서 봐라. 가르쳐준 거 그대로 또 나올 거니까. 알겠지? 어른이 말을 하면 대꾸를 좀 하냐 자식들은. 자 22페이지. 지금 우리 내 뒤에 봐. 영상 찍고 있거든.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다. 뻘짓하지 말고. 누구 뒤통수만 나오니까 너 안 나오겠네. 내만 나오겠네. 나도 내 얼굴을 영상으로 보기 힘들어. 아주 괴로워. 근데도 올리잖아. 옷도 내가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계속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 노력을 좀 가상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복습 용도로 봐라고 쌤 올리는 거다. 공부할 때가 혹시 까먹고 이러면. 자, 다른 사항에 적용해 보기 22페이지 2번. 자, 1878년 조지 다윈은 뭐의 기원으로? 종의 기원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찰스 다윈의 아들답게. 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썼던 다윈의 아들이 조지 다윈이라는 사람이다. 인마가 뭐의 기원을 써냈대? 달의 기원. 동글뱅이 치고 이게 이 글의 중심 화제다. 조지 다윈의 달의 기원이 이 글의 중심 화제다. 됐어? 종의 기원이 아니고 달의 기원이다. 종의 기원은 아빠가 쓴 거고 아들이 이렇게 썼대. 자, 지금 여기서 너가 알아놔야 될 표가 하나 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너는 이 표 두 개를 구별해서 정리해놔야 돼. 바로 적어라. 옷에다가 서술상 특징 그때 정리한 거 있지? 10몇 번까지 분류 분석 묘사 했었던 거 있잖아. 노트에다 그 밑에다 적어라. 나중에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야. 책을 인용할 때 이 부호를 써야 돼. 이거 안 쓰면은 표절이다. 표절. 지가 쓴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남의 글을 썼을 때는 인용 부호를 반드시 붙여야 돼. 자, 이걸 뭐라고? 이런 걸 낫표라고 한다. 낫처럼 생겼지. 벼벨 때 쓰는 낫처럼 생길 때 쓰는 낫표라고 한다. 얘들은 어떻게 생겨먹었노? 낫표보다 두껍게 생겼지. 뚱뚱한 낫표지 얘들은. 그래서 낫표를 겹쳐 적었다 해서 얘를 겸낫표라고 불러. 됐니? 구별해래. 그래서 위에 납표는 언제 쓰는 거? 개별 작품을 인용할 때, 작품 한 개 한 개 인용할 때 얘를 써. 나는 책 전체를 인용할 때, 책 전체를 인용할 때는 요 뚱뚱한 애를 사용해. 규칙이 돼.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하면 무슨 표 쓰겠니? 밑에 표를 쓴단 말이야. 대신에 조선왕조실록의 세종편을 쓴다 하면 세종편은 위에 표를 써야 돼. 자, 이제 구별하겠지? 서술상 특징에 해당한다. 그럼 저 부호가 나왔을 때는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뭐겠니?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해도 같은 말인 걸 알아놔야 된다. 인용 부호다에 그래 적어놔. 옆에다 인용 부호라고. 문헌을 인용 이렇게 적어놔. 여기다 문헌을 인용한다. 문헌을 인용한다. 책을 인용한다라는 말이다. 문헌 인용 부호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쓰거나 안 쓰고 조사라고나 고를 결합하는 게 그거는 견해를 인용한다라고 말하고 쟤는 책을 인용할 때 저 표를 쓴다는 말이다. 누가 됐니? 잘 익혀놔. 생소한 표현일 테니까. 너가 보고서를 쓴다든지 학교에서 나의 수행평가로 혹은 뭐 소논문을 써야 되고 문제거나 그런 거는 잘 안 시키던데 만약에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뭐 리포트 형태로 써야 되는 글이 있으면 다른 책을 읽고 뭔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할 때가 있잖아. 그때 반드시 이 표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안 붙이면 표절이라고 했다. 누구 교과서 받으면 제일 뒤에 보면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어디서 인용했는지 표 나와 있거든. 그거 적어야 돼. 이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계속 봅니다. 달의 기원에 동글뱅이 쳐놨지. 지구가 생성 초기에는 매우 빠르게 자전했기 때문에 적도 쪽이 부풀어 올랐으며 이 부분이 태양의 중력 때문에 분리되어 달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자, 달의 기원의 과정이 나왔지.
자, 이걸 정리해 보자. 어떻게 달의 귀환 내용은 달이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조지 다윈에 따르면 지구가 자전을 어떻게 해서 빠르게 했지? 빠르게 해서 적도가 어떻게 됐어? 부풀어 올랐다에 적도가 부풀어 올랐다에 그다음에 태양의 중력 야 때문에 어찌 됐다고? 달이 분리됐다는 주장이야. 자, 지금 앞에 게 전제 두 개다. 달의 기원의 전제 두 가지다. 뒤에 게 결론 두 가지지. 이해됐나?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전에도 가르쳐줬다시피 얘가 뭐라고? 얘가 전제고 얘가 결론에 해당한다. 그 문제로 만약에 출제했을 때 달의 기원은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졌다. 태양의 중력 이 두 가지 전제 때문에 결론으로 달은 저렇게 분리됐다라는 주장이야. 실제로 누구는 모르지만 나사가 그 달의 흙을 채취를 해봤더니 지구하고 아주 비슷하더래. 뭐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난 솔직히 진짜 나사가 보고 있으면 내 말 잘 들어. 영상한테 말한다. 나사가 많이 보고 달은 사실은 암스트롱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잖아. 나 진지하게 의구심이 들어. 왜 안 가? 그냥 예능 프로를 봐도 그 지구가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 달을 갔대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일이 설명을 안 해줘. 그냥 갔대. 그래 의심이 많이 들어. 왜 지금은 못 갈까? 그때는 갔는데. 그때가 언제고? 70대, 60대가 70대네. 쌤 어릴 때. 와,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위성만 보내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 착륙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 그다음에 걔 누구야? 테슬라 창업주 그막 그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민간 우주 산업 이런 거 하고 있지. 그 스페이스 X인가? 정도 뭐 수천억 들었다는데 가면 타는데. 난 회전 관람차도 못 타는데 굳이 그거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생각까지 대단한 사람들 죽으려고 씨. 그 송도 그 가봤나? 밑에 구멍 뚫려 있는 다리 있는데 가본 적이 그 서구 주민은 무료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 문쌤하고 둘이 갔다가 나는 설마 뭐 밑에 구멍 뚫어 나왔겠네. 그 밑에 파도가 보여. 그래서 안 갔어. 거기 갔다 다시 돌아왔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고소공포증이 심한가 봐. 밑에 파도가 들썩들썩 거리고 막 바닥도 흔들려. 그래. 무료라 해서 돈을 냈으면 내가 갔을 건데 억지로. 무료라 해서 그냥 입구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게 달의 기원 내용이다. 이렇게 다윈의 분리설에는 다른 두 경쟁자가 있었대. 참고로 다윈의 달의 기원이 중심 화제니까 다윈하고 경쟁자들에 해당하는 아들은 보조 화제라 생각해야 된다. 세모로 체크해보자. 1909년 미국의 천문학자 토마스 씨가 제안했던 호획설 세모.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두아르 로슈가 신봉했던 그것도 세모 동시탄생설. 그럼 너 이제 뭐 체크하면 돼? 호획설은 뭐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동시탄생설은 뭐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서로 묶어놔비면 되겠지? 이해됐나? 이거 봐. 호획설에 이렇게 세모 쳐놓고 동시탄생설에 이렇게 세모 쳐놓으면 밑에 호획설에 대한 설명, 동시탄생설의 설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묶어비랑 같이 세모로 표시해서. 이해됐나? 왜? 얘들 뭐라서? 보조 화제라서 그렇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야제. 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마들은 이렇게 체크해라. 그럼 독해가 수월하겠지. 문제 풀 때 너거 보고 이게 과학 시험이야 하면 외워야 되잖아. 그제? 근데 수능 국어는 암기 시험이 아니란 말이다. 지문 빨리 읽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시험이야. 그러면 표시를 제대로 안 해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노? 다시 읽어야 돼. 읽은 문장을. 머릿속에 들어도 안 하는데. 이해되나? 그럼 너 영어 독해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영어 독해도 어려운, 고3이 되면 많이 어려워지거든. 왜 어렵냐면 수능 국어 지문 형태를 영어로 번역해서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영어 독해도 어려워. 나중에 읽을 때. 표시 잘해라.
너 영어 가면 영어 쌤들 맨날 이러잖아. 뭐 주어부까지 끊고 막 이런 거 맨날 시키잖아. 아니면 수식해주면 이렇게 수식해주고 이렇게 수식해주고 그게 다다 얘가. 나머지는 어휘, 영어 단어 배우고 수고 배우고, 그지? 여전히 변화가 없어. 내가 고3 때도 이러고 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볼까? 그건 안 되겠나? 내가 영어 잘하는데. 자, 휴 왜 의구심 가득 찬 눈으로 보지 마라. 포엑셀은 지구 주변에 돌아다니던 작은 천체가 지구 중력에 잡혀 세모쳐 지구 중력 하고 묶어 포엑셀하고. 아, 포엑셀은 뭐라고? 지구 중력 때문에 너그 역자가 옆으로 넘어갔다고 그래. 이제 뭐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 대충 해서 묶어 그냥 포엑셀하고. 왜 완벽하려고 그러나? 지구 중까지 세모쳐도 된다. 나중에 확인만 해보면 되지. 다시 포엑셀은 뭐라? 지구 중력한테 잡히거다. 자, 동시탄생설은 뭐라고? 태양계 행성들이 형성된 똑같은 물질의 지구와 달이 나란히 독립적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세모 동시탄생설하고 묶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보자. 자, 이거는 달의 기원. 그래서 크게 몇 가지 나왔노? 여기서 달의 기원, 다윈의 분리설, 그다음에 포핵설, 동시탄생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 중심 화제는 무엇이라고? 얘가 중심 화제라 했고 얘가 보조 화제라 했다. 그지? 그럼 사례 적용 문제를 이렇게 낸단 말이야. 여기서 지구와 달의 관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와 달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자, 분리설부터 보자. 분리설은 아까 뭐라고? 지구로부터 달이 떨어져 나온 거지. 누구는 스스로 뭐 어디서 뭐 자생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AI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계획이든 엄마 아빠의 실수든 술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어났을 거야, 그지? 뭐? 그게 분리설이다. 그럼 지구와 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겠네. 이해되나? 부모 유전자로부터 너가 분리된 거잖아. 그거 됐어? 내가 좀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냥 하자. 두 번째, 포엑셀은 누가? 지구 중력으로 잡았다 했지. 얘는 뭐 남편과 아내 사이가 돼. 남자가 잡든 여자가 잡든 부부 관계가 여기 속한다, 그렇지? 아빠의 그 아주 달콤한 말에 엄마가 속았든지, 엄마가 성형을 했는데 아빠가 몰랐든지, 내지는 뭐 조명빨에 속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세 번째는 동시탄생설은 형제 또는 여자 형제가 간의 관계인 자매 관계. 요게 동시탄생설이다. 어떻게 태어났는데? 독립적으로 태어났다 했잖아. 쌍둥이조차 독립적이잖아. 결국 정말 동시에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지? 근데 나 엄마가 거미도 아니고 씨. 거미는 막 수천 개를 한 번에 까지만 사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남게. 그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그런 사람 나왔잖아. 뭐 6 쌍둥이? 5 쌍둥이가. 와, 나 군인이 있는데, 그제? 본 사람들 5 쌍둥이를 낳은 거야. 다 건강하대. 뭐 몇십 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쌤은 그 오이 밭에서 났거든. 우리 엄마가 오이 따다가 산통을 느껴갖고, 그래 옛날에는 산부인과에서 애 놓고 이렇게 집에서 놓고 이랬으니까 오이 밭에서 엄마가 산통을 느껴서 내를 낳았는데 다리가 먼저 나오더래. 머리가 커서. 다리가 먼저 나오면 죽잖아. 여기 자궁 문 앞에 걸리니까. 그래 마을에 한의사를 한번 불러갖고 침을 맞췄어. 침을 맞아갖고 다시 집을 이은 거야. 그래 거꾸로 끄집어냈는데 엄마 죽을 뻔했대. 내나 머리가 너무 커서 죽을 뻔했대. 그래 났어. 그래 났는데 이제 태어나면 이제 탯줄 자라면 아가 울어야 되잖아. 안 울더래. 할매가 왜 할매가 내 뺨을 때리고 아 울지를 않더래. 그래갖고
한참을 안 울어서 외할매는 이제 야 죽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이랬는데 다행히 좀 있다가 울어갖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 뒤에 내 동생이 이제 2년 뒤에 동생이 낳았는데 동생은 엄마가 놓는지도 몰랐대.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동생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낳았대. 우리 엄마 말로. 근데 그때 나를 받았던 우리 외할매가 살아 계시거든. 98, 98세인데 그리고 인생 무상이 내가 벌써 50이 다 돼가니까 금방이다. 너 지금 이제 17, 18 갔지? 금방 지나가. 그걸 뭐라 해? 문학 시간에 뭘 느낀다라고 하나 그걸. 이놈들아 너는 가르쳐주면 왜 맨날 모르냐? 뭘 느낀다 해? 너 어릴 때 피부랑 지금 피부랑 같나? 어? 뭘 느낀다라고 하나 그걸. 인생 무상을 느낀다라고 해. 고전문학 할 때 자주 나온다. 인생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야! 뭐라고? 그걸 인생 무상이란다고. 인생 무상. 인생은 항상 변한단 말이야. 누구도 쌤 나이 되면 흰머리 생기고 주름 생기고 할까 이가? 네, 늙었다고 뭐라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밑에 22페이지 밑에 지문 미신과 징크스. 화제가 두 개일 테니 미신은 어떤 건지 징크스는 어떤 건지 정리해가면서 본다. 됐나? 그러니까 너가 알만한 거는 잘 안 나와. 생소하거나 모르는 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봐야지. 됐어? 자, 행동과 결과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행동이 학습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접속 확인해. 예컨대는 예를 들어다 그제 스키너가 상자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먹이를 자동적으로 내려보내도록 장치를 해놨을 때 쥐가 우연히 벽을 기어오르다가 먹이가 내려온 것과 맞닥뜨리면 그 다음부터 쥐는 벽을 기어오는 행동이 학습되고 만다. 그 개 키울 때도 그런다 이가. 시훈아 손 보지 말고 지문 봐라. 개 키울 때도 계속 뭐 어떤 행동을 잘하면은 먹이 주제 같은 거다잉. 누구도 먹이 줄까? 여기 허리춤에 내가 차고 다니면서 뭘 잘했냐 하고 먹이 한 개 주고 초콜릿 한 개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말들을 해. 그럼 계속 대답하려고 하려나? 너희는 쥐가 아니지? 사람인게 그냥 말해라. 즉 접속 확인해. 즉은 뭐에 접속을 하되? 가르쳐줬다 이놈들아. 즉 상술에 접속을 했다. 상세하게 서술해 준단 말이야. 앞문장이 이해가 안 될까봐 그런 거다. 쥐는 계속해서 벽을 오르다 보면 먹이를 얻게 되므로 벽을 기어 오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뭘 갖게 된다고? 확신이란 걸 갖게 된다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뭐라고?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방금 미신에 대한 사례와 정의가 나왔지. 미신은 뭐라고? 정의해봐라. 미신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뭐 하는 것? 확신하는 것이 미신이다. 역시 선생님 PQ로 작업했다. 오늘 나중에 역시 수능기출 풀 문제도 저렇게 정리할 거야. 전제 결론 형태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해. 미신은 저런 거다. 그럼 징크스도 저렇게 PQ로 만들면 되겠지. 뭐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그게 징크스라고. 운동선수들 어쩌대 투수들 보면 머리 안 자르잖아. 그지? 수염도 안 자르고. 그런 게 징크스야. 머리 자르면 진 경험이 있으면. 손흥민 축구할 때 어쩌대 항상 왼발로 항상 먼저 운동장에 발을 짚고 들어가잖아. 그래 하거든. 됐니? 속옷 안 가리는 사람들도 있다. 운동선수들 중에. 누구는 뭐 하노? 저 수능 치러 갈 때 뭐 먹지 말아노? 미끄러지다고 미역국 안 먹고 그러잖아. 그지? 둘째 달라 한편 접속 확인합니다. 한편은 전환의 접속어다. 그럼 한편이란 접속어는 내용이 이제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단락이 미신이니까 둘째 단락은 이제 뭐에 대해서? 징크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이해됐어? 불길한 일, 재수없는 일을 말한다. 어떤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마련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믿는 일. 징크스는 뭐라?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징크스를 가진다라고 말한다. 빨간색 반줄을 입었는데 그날 경기에 졌어. 그 다음부터 빨간색 반줄 안 입는 거야.
그래서 보통 반대로 하지. 파란색 반줄 입는다든지 그렇게 한다. 근데 그래도 졌어. 그럼 반줄 안 입고 다니는 선수도 있대. 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 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런 게 있잖아. 운동선수가 수염을 깎고 경기에 지면 그는 수염 깎은 것을 패배 원인으로 생각한다. 징크스가 미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자, 이 둘이가 다른 거는 징크스는 원인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이거제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거든. 특정 원인이 있다고 믿는 거다. 근데 아까 미신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미신이나 징크스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 공격적인 사람이 시험을 잘 본단 말이야. 시험 치기 전에 막 손발 떠는 사람도 있잖아. 겁이 나고 그때 시험을 잘 못 쳐.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나중에 이제 내신 칠 때고 모의고 칠 때고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 직전에 책상에 깨끗하게 해놔. 마음을 비워. 뭐 집까지 깨면 내가 공부 많이 했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못 친다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뒷페이지 펴봐. 23페이지에 다음 세 가지 사항 중에 사고 과정과 행동이 쥐새끼랑 가장 유사한 거 뭐 찾으라고? 요거 찾아. 요거 미신 찾아란 말이야. 미신. 됐어? 기억부터 볼까? 운전면허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은 후 불합격한 경험. 오늘 운전면허 시험에서 미역국 대신 된장국을 먹었다. 된장국도 왠지 안 좋지? 된장 왠지 안 좋을 것 같은데. 기억은 뭐고? 징크스 맞니? 미역국 먹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징크스 규칙 봐 다시. 특정 상황 조건 즉 원인이 있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믿으면 걔가 징크스라 했잖아.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다. 이은 전날 밤 돼지가 여주를 물고 승천한 꿈을 꾼 직장인 박 씨는 돼지 꿈을 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뭘 샀노? 복권을 샀다. 쥐랑 같이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기 조건에 해당 안 해. 왜? 이거랑 같긴 한데 여기는 뭐 놈을 따라 했지. 모방을 했기 때문에 미신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 조건에 해당 모방이 없잖아 여기에는. 그래서 니는 답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답이 된다. 고사를 지낸 후에 사고가 없는 걸 생각한 건설회사 사장 이 씨는 지가 경험해본 거지. 새 아파트 공사할 때 역시 고사를 지낸단 말이야. 너 고사 지내는 거 본 적 있니? 영화 같은 것도 처음에 할 때 고사 지내잖아. 돼지머리 놔놓고 절하고 막걸리 뿌리고 막 돼지 코에다가 봉 꽂고 머리 샀잖아. 그게 고사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고사 지는 거 잘 못 보는데 쌤도 학원 오픈할 때 십몇 년에 오픈할 때 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머리를 원래는 고사 지내고 나서 이제 땅에 묻어야 돼. 근데 여기 묻을 데가 없잖아. 내가 시멘트를 팔 수도 없고 하수구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돼지 저금통을 샀어. 큰 거. 돼지 저금통에 이제 사람들 인사로 와서 돈 넣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자, 다음 그 밑에 페이지. 그 밑에 제 신문. 선거에 미치는 신문의 보도 태도. 자, 여기 보면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능 기출 지문이다. 일단 무슨 이론 나온지 봐. 첫 번째 이론. 선별 효과 이론 보이나? 일단 동글페이 쳐볼래? 화제가 여기 두 개 나온다. 두 개 나오면 쌤이 기호를 다르게 정리하라 했어. 기호가 지금 밑줄이 없기 때문에 너가 판단이 안 서겠지만 일단 너는 어찌해야 돼? 선별 효과 이론을 역시 정의한다. 밑에 보강 효과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 걔도 같이 정리한다. 선별 효과 이론에 동글페이 치고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어떻게 노출? 선택적 노출, 선택적 인지, 선택적 기억. 그러면 선별 효과 이론이란 어떻게 하는 거?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묶거나 선별 효과 이론하고 선택적이란 말하고 같이 묶거나 같은 말이다. 묶어놓고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놔라. 예를 들면 접사고 확인하시고 이게 너가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어주제 친절하게. 가호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호부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걸 꺼려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지 부정적인 면만을 부정적인 것만 선택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다시 선택 효과 이론은 뭐라고? 선택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나오면은 좋아하는 후보 말은 또 선택적으로 좋게 느끼겠지.
이해됐어요? 다음 한편 접속어 체크합니다. 한편 역시 뭐의 접속어? 아까 전에 했잖아. 이야기 달라진다 했잖아. 전환의 접속을 했다. 전환. 한편하고 같은 기능하는 게 그런데다. 그런데 한편 이런 거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생각해라. 됐니? 지훈이 살 맛이 갈라나. 공부는 추운데 새끼. 뜨시니까 살까지. 피곤하나? 보감효과 이론 거는 세모쳐. 화제가 두 개라서 기호를 다르게 정리한다. 쌤이 그동안 너한테 기호 체크하라는 걸 다시 한번 쭉 훑어봐. 그래서 글이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그게 맞잖아, 그제? 근데 너가 제시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내가 뺑글 해주면 뭐하노? 누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시험 너가 치는 거지. 너 시험 칠 때 내가 옆에 지나다니면서 야 똑골뱅이 쳐야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연습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 태도나 의견 변화를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 태도와 의견을 뭐 하는 차원의 보강밖에 못한다고 묶어. 변화는 안 돼. 보강만 돼. 가령 또 애 들었다에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이지만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킨단 말이야. 보강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 됐어? 이 두 이론을 뭐 해보면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고? 교집합을 찾으세요 이 말이지. 선별효과 이론과 보강효과 이론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마지막 문장이다. 신문의 후보 지지선은 유권자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자, 다시 보자. 첫 번째 이론이 선별효과 이론, 두 번째 이론이 보강효과 이론. 이런 두 가지 사회학 이론입니다. 선별효과 이론은 아까 어떻게 인지한다고? 대답해. 선택적 인지고, 보강효과 이론은 말 그대로 보강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였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 따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 글의 전체 저게 수능 기출 문제로 나왔다. 이 공통점으로 보는 문제. 둘 다 선별이 됐든 보강이 됐든 둘 다 후보 유권자들한테는 후보 선택할 때 영향이 없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유진이는 그거 읽어봤나? 쌤 보내준 거. 네. 어떨 때 도움이 되더나? 네. 그래. 그래서 정했나? 아니요. 왜 이런 너도 아직 내가 진로나 진학 관련해서 뭘 해야 될지 아직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뭐 자료를 달라 그래. 이제 PDF 파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입시 자료 같은 거 내가 너 일일이 다 챙겨주냐? 너가 뭐 원해야지 내가 주지. 아니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그냥 막연하게 공대를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경영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정해봐야 된다. 뭐 할지. 응? 너무 고사네 나중에. 너 뭐 요새 MZ 세대들 보니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던데. 내가 제일 쌤 봐봐. 쌤 봐라. 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이거 사는데 한 6개월 고민했거든. 아니 누구는 부모가 사주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알바생들이 이걸 차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돼. 알바생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알바해서 시급을 받고 월급이 아니잖아, 그지? 일할 만큼 돈을 받고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사지? 비싼데? 다 아이폰이야. 다 100만 원 넘는. 그럼 알바해서 다 그거 낼 거 아니야. 그 월세가 뭐 매달 돈이 나갈까 이가. 통신비도 나갈 거고. 쌤은 돈이 많은데도 벌벌벌 떨었는데 심지어 내가 이거 사는데도 한 5개월 고민했다. 계속 집사람은 손으로 그리면 되지 계속 이래 샀고. 근데 지금 내가 잘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어도 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 그냥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 같노?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5대가 나야 되나?
솔직히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좋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 갤럭시는 좀 모양이 안 좋다며. 미적으로 별로 안 이쁘다며. 그래서 아이폰 쓰는 거 아이가 너고. 부모 등자가 후화지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너가 능력 있으면 사라. 능력 없으면 사지 말고 그냥 LG 폰 쓰라. 아, LG 폰 망했구나 이제.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펴보세요. 방금까지 한 게 사례적이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면 비판함의 읽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공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부터 적어. 노트에다가 페이지 바꿔갖고 지금까지 한 거는 사례 적용 관련해서 정리했던 거다. 사례 적용 관련 정리. 오늘 또 두 번째로 할 거는 컴사로 이래 적어. 오른쪽 노트에다 적어라. 그래야지 뒤에 또 추가해서 붙이지, 그제? 너씨 또 노트 어차피 또 모르지? 이 밤시들 예씨 가르치세. 내가 노트를 줄게. 여기 이렇게 준이 이렇게 해놨는데 쌤이 맨 처음에 유형 7개 가르쳐줬잖아. 비문학 문제 유형 7개 가르쳐줬지 맨 처음에. 일치불일치, 서술상 특징 파악 등등 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줬잖아. 그러면 사례 적용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관련 문제 이렇게 붙이라고 푸는 방법 정리해서. 지금 또 반론 반박 비판이라고 가르쳐주잖아. 그럼 저거를 또 컴사를 이렇게 적고 오늘 문제를 또 줄 거야. 반론 반박 비판하고 사례 적용 관련해서 그 관련 문제를 또 이렇게 붙이란 말이야. 푸는 방법 정리하고. 이해됐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쩌면 돼? 맞추면 굳이 정리 안 해도 되고 혹시 그래도 틀리면 또 그걸 여기다 정리하고 뒷면에다 붙여 정리하는 거야. 추가되면 또 알짱 새로 깨하고 또 정리하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라.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이 두 가지 규칙만 기억하면 돼. 그럼 사례 종류가 마찬가지로 반론 반박 비판 문제도 어째야 돼? PQ로 만들 줄 알면 돼. 기억을 반박하라면 기억을 PQ로 만드는 거예요. 전제 결론 형태로. 기억해라. 저 두 가지가 규칙이다. 저게 돼야지 비판한다라고 말한다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A 멍멍이가 B 멍멍이한테 멍멍찌였어. 그러니까 B는 A한테 무작위노. A 강아지가 B 강아지한테 멍멍 짖었어. 그럼 B 강아지는 A 강아지한테 무작위노. 어떻게? A도 짖고 B도 짖겠지. 서로 짖겠지. 짐승이니까 그런 거다. B 강아지가 만약에 A 강아지한테 너 나에게 왜 짖니? 라고 물으면 그건 강아지가 아닌 거야. 항상 그래서 멍멍은 뭐고 전제가 없는 그냥 결론이다. 우리말로 사람 말하면 씨발로만 이거잖아. A가 B한테. B도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욕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은 사람이 새끼인 거야. 그거는. 왜? 반박이나 비판을 하는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상대를 비난하는 거니까. 반박하고 비난은 다른 거다. 그 너가 혹시 토론 수업 이런 거 해봤어? 중학교 때 해봤어? 어떻게 하라고 또 토론? 아 놀라. 다리 한 개 좋았다. 와씨 가시네 니.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무서워. 깜짝 놀랐네. 토론 수업 할 때 어떻게 했노? 선생님이 사이에 보셨나? 네. 그러면 학생들 토론자는 다 토론하지 못했을까 아이가 몇 명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 나머지 친구들은 심판 받나? 아니 애초에 그러니까 몇 명 수업 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로 나눠갖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면 찬반 토론할 때 그러니까 이겼나 졌나? 기억이 안 나나?
보통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낙태를 금지한다, 찬성한다, 뭐 이런 거 하고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뭐 이런 거 하고 토론 보통 많이 하는데 토론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판 반론을 못해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 반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근거를 내 근거로 까야 돼. 근데 만약에 상대가 좀 삐대하게 말했다 치자. 삐대하게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가 그 삐대하게 말하는 때 태도가 불순합니다. 이게 주제랑 토론 주제는 관계없는 그런 식으로 싸우면은 비판이나 반박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상대가 뭐라 말했을 때 그 말의 근거를 계속 메모해놔야 돼. 해놓고 내가 준비했던 근거로 금방 근거를 까야 돼. 그럼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겠지. 이런 놈도 있대. 토론하라 하면 저는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이유도 없어 그냥 찬성한대. 왜 찬성한지를 밝히게 되잖아.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그걸 까는 것도 방법이야. 앞으로 토론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 그런 게 없는데 대학 가면 토론 수업이라는 게 있다. 토론을 해야 된다. 그 상대를 까야 돼. 내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아는 게 많아야 되겠지.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어떻게 싸우노? 그래서 말로 발리는 거야. 자, 흔히들 그 여성의 논리랑 남성의 논리가 다르다고 혹시 뭐 보통 하거든. 여성은 감정의 동물, 남성은 이성의 동물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조연 네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네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고 소주 한잔 한다고 원래 마누라한테는 12시까지 집에 들어간다 했는데 2시에 간 거야. 그럼 마누라 얘한테 어쩌겠노? 니는 어찌해야 되노?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간다고? 잘 모르네. 내가 결혼 안 해봐서 그냥 들어오지 못할 텐데. 어허. 남자는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만 해. 그럼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뭐가 미안한데? 정확하게 말해야 돼. 무엇이 미안한지에 대해서. 그래 놓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그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 여자는 또 옆에 또 이제 따박따박 또 대들지.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고. 그러다가 찌질한 싸움으로 번지게 돼. 남자는 네가 결혼할 때 내한테 뭐 갖고 왔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이 코딱지 같은 집에 뭘 갖고 올게 있어서 가져왔겠니?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가게 되지.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워. 부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다. 먹는 걸로 싸워. 왜 치킨 나 한 개 먹을 때는 2개를 먹니? 왜 닭가슴살만 남겨놓았니? 그런 걸로 싸워. 그래서 그런 데서 찌질해지지 않으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말로 반박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상대가 기분이 안 나쁘게 해야 되겠지. 항상 이렇게도 안 돼. 져줄 때는 져줘야 돼. 이기를 하지 마. 특히 여자는 이길 수 없다. 여자가 논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남자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대답해도 여자한테는 이길 수 없다. 여자가 시킨 대로 하면 제일 좋은 삶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집이 지금 화목 간 사람들은 대다수 아빠가 참고 계실 거야. 아니면 엄마가 그냥 세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야. 잘해드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누라 말이 맞더라고. 결국에 시킨 대로 해. 자, 오늘 문제를 오늘 주는 건 조금 어렵다. 10분 정도 줄 건데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 둘, 총 4문제인데 많이 어렵다. 꼼꼼히 풀어봐. 가르쳐 준 대로. 지훈아 남으면 옆에 놔놔라. 13번부터. 없나? 시작. 가르쳐 준 대로 풀어.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마음대로 풀지 말고.